퇴직 통지서가 아니라 새로운 임명장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30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이들이 퇴직 직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명함은 사라지고 출근 시간은 사라지고 결제판도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축적된 경험, 판단력, 위기 대응력, 조직 이해력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하느냐에 있다. 공직 30년은 단순한 근속기간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을 이해한 시간이며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한 시간이고 사람을 다뤄본 시간이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많은 이들은 자신을 전직 공무원이라는 과 거양으로 정의한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된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직위에서 물러난 것이지 인생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 평균 기대 수명 85세 시대 60세 전후에 퇴직한다면 최소 25에서 30년이 남아있다. 공직 기간과 맞먹는 시간이 다시 펼쳐진다. 이 시간을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공백이 된다.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직함으로 살 것인가? 퇴직 통지서를 인생의 종결 문서로 읽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임명장이다.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임명장이다. 공직 경험을 경력이 아닌 자산으로 재분류하라. 많은 은퇴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력서 한 줄로 정리한다. 그러나 인생 이막에서는 이력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공직 30년 동안 축적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산이다. 첫째, 정책 이해력과 행정 프로세스 설계 경험. 둘째, 갈등 조정과 협상 능력. 셋째, 조직 관리와 인사 운영 감각. 넷째, 공공 네트워크와 신뢰 자본. 이것은 민간 영역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자기 축소에 빠진다.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재해석 능력이다. 인생 이막 설계의 첫 단계는 자산 목록 작성이다. A4 한 장에 다음을 적어보라. 내가 가장 잘했던 업무 5가지, 내가 해결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 3가지, 동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의존했던 능력이. 작업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 자산으로 바뀐다. 이때부터 선택지는 넓어진다. 공공기관, 자문,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역사회, 리더십, 대학 강의, 비영리 활동, 창업 등 다양한 경로가 열린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재정해야 하느냐에 있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많은 은퇴자가 재정 안정에 안도하면서 동시에 방향성을 잃는다. 연금은 생계를 지탱하는 기반이지만 삶의 동기는 아니다. 은퇴 이후 30년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재정, 건강 안정기, 60에서 65세. 2단계, 적극 활동기, 65에서 75세. 3단계, 영향력 확장기, 75세 이후. 실제 만족도가 높은 은퇴자의 공통점은 이를 완전히 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수익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실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후 1년은 탐색기로 설정한다. 급하게 창업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 둘째, 3년 안에 주 역할 하나를 정한다. 자문, 강의, 지역 활동, 소규모 사업 등. 셋째, 수입원은 2에서 3개로 분산한다. 연금 플러스 소득 활동 플러스 자산 수익 구조를 만든다. 넷째, 매년 목표를 재설정한다. 은퇴 후에도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 인생 이막은 취미생활의 연장이 아니다. 구조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공직을 떠났지만 공공성은 남는다. 공직 경험자의 가장 큰 강점은 공공적 시각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고려하는 사고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인생 이막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 된다. 지역사회에는 행정 경험과 정책 이해력을 가진 리더가 부족하다.